진짜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강남이 붕괴됩니다. 이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진짜 토론을 야무지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강남하면 상징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강남 불패에서 집값이 비싸고 집값이 계속 올랐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집값이 계속 비싸고 또 오르는 게 유지가 될 것인가?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이게 수준 높은 토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해보고 싶냐?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요번 싱큐베이션 19개 좋은 책이 많은데 롱뷰랑 듀얼 브레인만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이 두 개의 책은 진짜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왜? 롱뷰. 원제가 뭐예요? 더 롱뷰예요. 말 그대로 장기적 시각이에요.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근시안적 사고에 갇혀 살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1년 뒤에 강남 비슷하겠죠. 뭐 한 달 뒤에 강남 거의 뭐 똑같겠죠. 근데 10년 뒤에 강남, 20년 뒤에 강남, 지금의 이 상징성, 이 위상이 유지가 될 것인가? 저는 퀘스천 마크거든요. 뭐 제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도 이런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정말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꼴값 떨고 자빠졌네 막 이럴 거예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야, 죽어도 강남이야. 강남 불패야. 그러면은 왜 강남이 제가 무너진다고 말을 하냐면은 결국 강남의 상징성 중에 하나는 뭐예요? 또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세분화하면 뭐예요? 대학 진학, 그렇죠? 학군이 있겠죠. 그러니까 학군이 좋은 데 있으면 대학 진학이 유리하겠죠. 그러면서 그걸 뒷받쳐주는 게 뭐예요? 사교육. 저는 둘 다 인공지능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학의 위상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을까? 사교육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분명히 살아남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이 똑같을까? 특히 10년 뒤, 20년 뒤에 저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개발자죠. 잡 포스팅 레이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완전 진짜 거품이 절정으로 가죠. 그러면서 그 거품이 꺼지는 건데 코로나 때 생겼던 거품이 꺼지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게 훅 꺼지면서 이 부분은 어디 영향을 많이 받았냐? AI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은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안에서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또 개발자 채용이 이렇게 확 늘어날 거냐? 그런 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난리 났냐?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얘기인데 이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대학교에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들이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막 진짜 어마무시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붐이 있어갖고 더 심했어요. 근데 어떠냐? 이 친구들이 지금 취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뭐 하는 친구들은 하겠지만 그 비율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줄었어요. 뭐 개발자 앞으로 모자랄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예측이 다 틀렸던 거예요. 왜? AI가 등장하면서 주니어 개발자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빅테크,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는 해고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뭐 이게 데이터인데요, 뭐. 진짜 여러분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저는 이런 거를 특강을 통해서 정말로 듀얼 브레인을 여러분들이랑 야무지게 읽으면서 제 목표는 뭐냐? 이 듀얼 브레인 저자이신 이선 멀릭 교수님은 유펜 교수님이에요. 유펜이 어디죠? 와튼 스쿨. 이 와튼 스쿨은 비즈니스 스쿨인데 여기는 US 뉴스 랭킹 기준으로 MBA도 1위, 학부도 1위인 학교.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비즈니스 스쿨인데 거기에 교수님이세요. 여기 학비가 여러분 여기 MBA 학비가 1년에 1억이 넘습니다. 이게 졸업하는데 3억이 넘게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진짜 한 과목 씹어 먹는다는 느낌으로 완전 뽑아 먹는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하면은 경제적 효용으로 따져봤을 때 1,000만 원 넘게 아끼는 거거든요.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토론을 뭐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뭐 강남이 붕괴됩니다 이런 토론은 유펜에서는 안 할 거니까 이거는 코리안 버전이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 책은 너무 중요한 책이어서 제가 읽는 법도 알려드렸죠. 일단은 쭉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하시면서 진짜 나는 이 부분은 좀 밑줄 좀 치고 싶다. 밑줄 치지 마세요. 접으세요.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 그 부분만 다시 읽으세요. 아니면은 그 앞뒤 쪽만 다시 읽으세요. 맥락을 알아야 되니까. 그때 밑줄을 치거나 챗GPT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을 물어보거나 실습해볼 부분을 실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밑줄 친 거를 싹 다 어디 블로그든 여러분 뭐 워드 파일이든 여러분 뭐 일기장이든 정리를 싹 하세요. 이 책은 그렇게 읽어야 되고, 이거는 저희 상상 스퀘어 책이죠.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책이 망가지면은 다 저희 손해거든요. 저희가 떠안게 했습니다. 이 책은 진짜 국가 경쟁력을 진짜 위해서라도 전 국민이 다 읽어야 돼요. 대국민 필독서예요.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 아마존 선정 과학분야 올해의 책, 7,000명 레이트 5점 만점에 4점이 넘었어요. 금메달이에요.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원래는 썸네일 배경을 이걸로 쓰려고 했는데 뭐였냐면은 AI 때문에 이제 깜짝 놀란 학부모와 학생들, 선생님들을 반고 스타일로 그려줘. 이러니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여기 V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어린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방구석에서, 이거는 이디오그램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아닌가? 레오나르도인가? 아무튼 레오나르도 AI 아니면 이디오그램 둘 중에 하나. 제가 매일 심심해서 써보거든요. 가진 크레딧은 다 써보거든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나요. 이게 방구석에서 제가 이걸 그릴 수 있다는 게 놀랍죠?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짜 책에 나온 이거는 우리 이썸 몰릭 교수님이 교육에도 정말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비밀 한 가지를 공개하려고 한다. 진짜 비밀 공개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방법을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찾았다. 그저 실천할 수 없었을 뿐이다. 교육 심리학자 벤저민 블룸은 1984년에 투 시그마 프로블럼이라는 투 시그마 문제죠.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블룸은 1대1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일반 교실에서 수업받은 학생들 표준 편차보다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높았다고 보고했다. 표준 편차가 이렇게 2개나 갔으면 완전 최상위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1대1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2%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근데 이게 재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뭐 이거는 경향성은 뭐 뻔하죠. 쉽게 말하면 과외 받은 학생이 학원 다닌 학생보다 뭐 모든 학생이 그러진 않겠지만 무조건 성적이 높아요. 그건 여러분 얄짤 없습니다. 블룸은 이런 현상에 투 시그마 문제라는 표준 편차가 이제 2개나 가니까 그렇죠?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다음에 어디죠? 1대1 수업과 같은 효과를 1대1 수업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집단 교육 방식을 찾아야 했지만 대규모로 적용하기에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를 실행할 현실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블룸의 투 시그마 문제가 알려진 이후 여러 연구와 실험에서 1대1 수업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교수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블룸이 주장한 투 시그마 효과와 비슷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과외가 독보적인 거예요. 이는 교사와 학생의 사고작용에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능력이 뛰어나고 쉽게 적용 가능하며 비용이 저렴한 개인 교사를 찾을 수 있다면 교육에서 엄청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죠? 바로 이 대목에 AI가 등장한다. 여기 교수님이 자기가 교육자니까 부디 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까지 적어주셨어요. 오늘날의 AI가 놀랍긴 하지만 아직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게 뭐에서 안 되냐? 상호작용. 그다음에 동기부여에서 안 돼요. 동기부여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티칭이 아니라 코칭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할 거라고 특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지만 AI가 학교와 사회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재편할 변곡점에 도달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직간에 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를테면은 AI는 교사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교실을 더 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한 AI 덕분에 교육 내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AI는 현재의 교육 방식을 개선하기 전에 이 말이 무섭더라고. 먼저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사가 없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동기부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학교랑 대학교는 다릅니다. 저는 이런 디테일을 들어가고 싶어요. 대학교는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대학교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과연 코딩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대학 가는 게 이제 선형대수도 배우고 여러 가지 수학과 물리를 배워야 되니까 대학에 가는 게 좋은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딩을 배우는 것도 빠른데 코딩 자체를 사람이 지금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여러분 수준 높은 코딩은 다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제 주변 개발자 들어보면은 그냥 이제 물어보면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놀랍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프론트 개발자냐 백엔드 개발자냐 아니면 풀스택이냐 그러냐 이제 다 풀스택으로 바뀌겠죠. 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LLM, 챗GPT 같은 거요. 몰고 온 첫 번째 영향이 과제의 종말이라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부정행위는 이미 학교에서 흔한 일이다. 뭐 베껴서 내는 거 많았겠죠. 그렇죠? 11년 동안 대학 수업을 분석한 연구에서 참 미국은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우리나라는 11년 동안 대학 수업을 분석한 게 없을까요? 참 속상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여기는 이제 펀드가 많고 규모가 더 크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이제 번역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2008년에는 학생들이 과제를 했을 때 전체 학생의 86%가 성적이 향상됐지만 이게 과외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왜? 숙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는 건데 2017년에는 분명히 과제를 냈는데 애들이 45%만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왜? 인터넷에서 베껴냈으니까. 과제를 통한 학습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한 거예요. 2017년 조사에 따르면 15%의 학생이 에세이나 리포트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과제를 제출할 보고서를 구매했다. 이게 저는 소름 돋더라고요.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도 케냐에서는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전업으로 에세이를 써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 이제 2만 명은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소름 돋는 거. 이거 우리랑 상관없는 직업이지만 케냐에서는 나름 요걸로 또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여기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눈물 나는 얘기예요. 요 분들은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LLM에서 이제 가이디드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AI라는 거는 뭐 윤리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은 사람이 이제 매뉴얼로 피드백을 줘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거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좀 수준 높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거예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강남이 그럼 유지가 될 건가? 일단 전 대학이 그냥 뭐 10년 뒤에도 대학은 여러분 존재할 거고 위상은 여전할 건데 지금이 100이다? 그러면 75로 줄어들 거예요. 75. 30년 뒤는 모르겠어요. 50이 유지될 수 있을까? 50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면 대학이 무너지면은 학군이 크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이 교감하고 잘 놀 수 있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교감을 더 이렇게 잘해주고 인간적인 학교가 더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너무 낭만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토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교육. 그러니까 그 제가 알기로 그 앱이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앱이 있는데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앱이 있었으면 저는 성적 무조건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앱도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었대요. 제가 건너 들으니까 왜? 챗GPT가 다 풀어줘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챗GPT로 수학 문제 풀면은 잘 못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점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강남이 진짜 이거는 좀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교육적 지위야 사회적 지위를 돈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여러 교육 중에서 영어예요. 영어. 왜? 수학 열심히 가르쳐도 못하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권에 노출시키면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민간기가 팽팽한 아이들은 그걸 빨아먹기 때문에 강남이 여기서 압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100% 붕괴됩니다. 100% 붕괴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커요. 부모님의 역할이 커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저희 딸이랑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저는 저희 딸을 공부를 그렇게 안 시켜요. 그냥 씩씩하게만 잘하면 된다. 이게 되게 강해요. 저희 집 자식이기 때문에 남의 집 자식한테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지만 제 자식이기 때문에 너가 사는 시대는 건강하고 용기 있으면은 그다음에 자존감만 높으면은 굶어 죽을 일이 없다. 그게 핵심이다. 그게 제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도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우리 딸이랑 영어 공부를 해주는데 제가 김재우 선생님 인강을 들은 다음에 구동사를 깨우치고 나서 동화 읽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랑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어떤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냐. 제가 이제 지금 저희 더비에서 만든 건데 영어 독립 단어는 여러분 이건 인공지능 기술의 거의 집약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혁신이 일어났냐면은 진짜 충격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거거든요. 영어 독립 단어 테스트, 레벨 테스트라는 게 저희가 이게 1년 넘게 개발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50문제를 풀면은요, 여러분. 50문제를 풀면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점수가 나오고 레벨이 나와요. 근데 그게 보통 이런 게 온라인에 한두 번 존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험이 계속 똑같아요. 왜냐면 시험을 바꾸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시험이 다 이게 다 가짜예요. 그냥 임의로 만든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6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최근에는 베타를 낸 다음에 실제로 풀어본 데이터랑 저희 6천만 건이랑 또 합치면서 그 아이디랑 이렇게 저희가 싱크로나이즈를 시키면서 또 보정까지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50문제를 풀면 여러분 점수가 나오고 레벨이 나와요. 그러면서 문제가 매번 바뀌어요.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실 시험이라는 거는 내 실력 검증이거든요. 근데 지금 왜곡이 돼서 이제 점수가 높아야 어디에 제출하기 스펙으로 바뀌었는데 시험의 본 목적은 실력 검증이에요. 인출 효과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유료로 하면 훨씬 좋은데 무료로도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레벨 테스트 들어가시면 제가 한번 쭉 해볼게요. 5분 정도 걸리거든요. 빨리 해볼게요. 이게 무료도 됩니다. 대신 유료가 혜택이 훨씬 많아요. 몸 아래 언더죠. 여러분 틀리면은 여기 다 알고리즘이 있는데 살짝 모르겠음이나 전혀 모르겠음을 누르는 게 찍어서 틀리는 것보다 점수에서 유리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이거 시간 가기 전에 눌러야지. 스튜던트 어디 갔어? 연구가죠, 연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이 틀리면은 유료 학습자들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틀린 단어에서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암기가 진짜 빨리 돼요. 시험을 되게 집중해서 본 상태에서 여러분이 복습을 하죠. 그거 암기력이 올라간다는 건 그건 뇌과학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는 살짝 모르겠음이랑 전혀 모르겠음으로 정확하게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찍어서 맞출 방법이 왜냐하면 16% 확률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맞겠죠. 16%로. 이거 만약에 주관식으로 했죠. 점수 여러분 반도 안 나와요. 반이 뭐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걸 솔직하게 할 거다. 왜냐면 공부할 분들은 그거를 가정하고 객관식으로 만들어 드린 거죠. 바디죠. 어드레스, 연설이죠. 이런 거 이제 난 주소로만 아는데 그럼 틀리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동안 뭐예요? meanwhile이죠. 그렇죠? convince 납득시키다죠. 이거는 뭐 주장하다죠. 그렇죠? 노출시키다 expose겠죠. 도해지에 울벤 그러니까 뭐 이게 도시 그런 거죠. 그렇죠? 기쁘게 하다. 플리즈죠. 플리즈 난 제발 뺏기 모르는데 그럼 틀리세요. 휘발유 게솔린이죠. 그다음에 개조 조종하다. 어댑트죠. 네, 기어죠. 장치 도구죠. 그러니까 나는 기어는 자동차 기어 뺏기 모르는데 기어가 여러분 장치 도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뭐예요? 비사이즈죠. uncertain 불확실한 확신이 없는 이죠. 베네피셜 이익이 되는 그런 거죠. 수혜자죠. 수혜자. 붙잡고 싸우다. 그래플링 그러잖아요. 그렇죠? 프리도미넌트.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주로라고 찍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도미넌틀리 프리 붙은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살짝 모르겠으면 틀릴게요. 틀렸어요, 일부러. 탈선하다. 디레일이죠. accumulate 누적 모으다죠. 그다음에 beast 짐승 야수죠. 그다음에 포술 이거죠. artillery 이런 발음도 어렵네요. 부모의 페런탈이죠. 위생의 뭐죠? 하이진이죠. 후회하다. 라멘트죠. 한탄하다. for 적이죠. 적. 전 단어를 많이 알아요, 여러분. 흥청망청하기. 스프리죠, 스프리. 전 진짜 단어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독해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paralysis. 저는 뭐 유튜버에서 자동 자막 켜주면 뭐 90% 해석됩니다. quantify. 정량하다죠. 억압하는. 이거 되게 재밌어요. repressive죠. urine 소변이죠. 그다음에 불공평. inequity죠. 만질 수 있는 이죠. 엑셀 탁월하다죠. surveillance
이거는 제가 찍으면 찍겠거든요. 요걸 거예요. 근데 살짝 모르겠으면 할 거예요. 맞죠? 분리분할. 저는 알아요. 근데 살짝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레저 어디 있어요? 그 원장, 회계 원장이죠. 엠블레메릭 상징이죠. 엠블렘이에요. 엠블렘. 엔드 게임 최종전이죠. 시맨 정액이죠. 예언 프로페스죠. 림프 쩔뚝거리다죠. 괴짜 와키죠. 군대에서 복무시키다. 인덕트인데 이거 인덕트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모르겠어요. 찍을게요. 맞죠? 이거는 이제 난독증이죠. non descript. 이것도 모르겠어요. non descript이 왜 중학생 뜻이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저희 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베타라서 던지다 쏘다. 던지다 쏘다? 슬링 그 새총 소금물 브린이죠. 브린 보라시어스 대식하는 그쵸? permissive 허용하는이죠. 생생한 픽처레스크 그림 같은 이죠. 그쵸? 궁금하네 내 점수가. 궁금해. 86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중급 입문자가 안 되면은 여러분이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무료는 이게 안 돼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틀린 단어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틀린 게 쫙 나와 있습니다. 논 디스크립이 중학생이라는 뜻이 있네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좀 쳐볼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아까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했는데 영어로 들어가서 이거 쳐보면 되겠죠? non descript 별 특징 없는 영국 소고의 중학생이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이런 뜻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있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영소고네요. 또 소고가 은근히 많이 쓰이니까 혹시나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런 건 안 외우셔도 되고 저런 걸 어떻게 외우면 되냐? 여기에 non descript이 안 쓰였어요. 특징 없는 놈만 쓰였잖아요. 별 특징 없는 놈만 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뜻이 많은데 결국에는 중학생이 이런 뜻도 있구나. 근데 이런 거 틀리면은 결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정작 이게 더 잘 외워져요. 이게 저희가 진짜 찐으로 대단한 시스템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날것의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워낙 데이터가 많아서 오류도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계속 수정하면서 저희 3, 4년 노하우가 처음엔 더 많이 났어요. 누적된 거거든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나 요거 이제 저희 끝장반에서 요분들이 도와주셔갖고 저희가 초기 튜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동화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수준에 맞네요. 초급 졸업반 랩 이제 중급 입문 들어가시면은 예진님은 뭔가 확 다르게 느껴지실 거고 철중님은 좋은 컨텐츠 제 수준이 파악됩니다. 딱 나오고 그다음에 수연님 50문제로 레벨 테스트가 대단히 획기적입니다. 지호님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고수 입문자 나올 만하죠. 지호님은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보세요. 이 단절은 제가 여기 마크가 찍혀 있잖아요. 예전에 이미 이거 아리까리 한 대 하고 공부하려고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요번에 확실히 외우겠죠. 한번 다 Severance. 발음도 한번 들어보고 이것도 인공지능이고요. 이것도 인공. I would take it easy for a few months and go scuba diving and windsurfing courtesy of my severance pay. severance pay. 이런 걸 이제 퇴직금. severance 퇴직이란 말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방금 테스트가 충격적인 거냐면은 결국에는 시험이라는 게 내가 내 능력을 한번 평가해보고 싶은데 돈 내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토익을 할 때 요즘에 토익 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토플은 제 기억에 10만 원 훨씬 넘을 거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어휘력을 나는 그냥 5분 10분 만에 평가하고 싶은데 이거 여러분 시험으로 돈 내고 보죠. 이 정도는 진짜 과정 없이 한 3,000원은 내야 돼요. 3,000원. 왜냐면은 우리가 원어민들이랑 5분 레벨 테스트 하면은 한 뭐 요즘에 5,000원 낼 거거든요. 5분 테스트 하면은 뭐 10,000원 이렇게 낼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3,000원에서 1,000원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만약에 하루에 그냥 재미로 3번 하는 거예요. 3번. 왜냐면은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유료 사용자분들은 북마크로 하면서 빨리 외울 수가 있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은 그럼 확 외워지거든요. 이거 100번 하면은 이거 진짜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0몇만 원 뽑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고 저는 이거에 좀 역사적 좀 자부심이 있어요. 왜? 대한민국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유료로만 하려고 하다가 무료로도 푼 거예요. 제가 링크 밑에다 넣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를 안 해. 사람들이 이 좋은 걸 알려줬는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안 합니다. 안 하죠?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능 관련해서 진짜 최고로 준비하고 이제 연말에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영어 사교육 시장은 완전히 박살날 거예요. 강남에서 영어 사교육 시장도 큰 부분이거든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시간 문제예요. 무조건 박살날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 예를 들어 제가 강남이 붕괴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요거 이렇게 1대1 수업을 만약에 영어를 공부하는데 20대 때 저희가 챗GPT를 쓸 수 있었다? 저는 지금 100% 원어민 수준으로 얘기할 거예요. 왜? 피드백을 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영어 실력이 여기서 멈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유학 간 사람들이 다 겪는 비슷한 건데 영어를 못하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를 쳐요. 그러면 스터피가 나옵니다. I feel so stuffy 이래요. 그건 뭐냐면은 공기가 안 통해서 답답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을 썼고 제 친구도 이 말을 썼어요. 실제로. 근데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답답해 죽겠네 영어가 뭐야? 이거야. It's so frustrating. I'm so frustrated 그래도 되고 It's so frustrating 발음이 어렵네. 그렇죠? It's driving me crazy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예요. 저는 it bothers me라 그랬거든요. It bothers me so much는 어때? 좋은 표현이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 영어 선생님도 오케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걸로. 근데 챗GPT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걸리는 느낌이 더 강해요. 답답하는 것보다. 진짜 답답해 죽겠네는 it drives me crazy, it's so frustrating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었으면은 저는 20년 전에 더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 피드백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20대 이상 대학의 교육과 일반 교육은 분리해서 봐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동기부여, 소통 능력은 정말로 비싼 능력이 될 거예요. 진짜 비싼 능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사교육에 있는 분들은 AI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조금 자동화한 다음에 그걸 학생들을 관리해주는 방향으로 간다. 그분들 대박 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처음 등장했던 것만큼 사교육 판을 뒤집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뭐 인공지능 수업 제가 알려드린 그런 거 들으실 필요 없어요. 다 직접 해보세요. AI이기 때문에 답을 다 알려줄 수가 있어요. 트라이앤 에러로 그러면 실력도 더 늘어요. 그런 거 돈 주고 배울 필요 없습니다. 뭐 정말 특정 분야에서 최고 수준권들은 배울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AI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엔 뭐예요? 듀얼 브레인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AI 이거 쓰면 대박납니다. 그런 거 다 사기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게 돼요. 심지어 똑똑한 사람도 인공지능 쓰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 때 여러분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암묵지가 있는 사람. 지식의 한 종류로서 언어 등 형식을 갖춰 표현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걸 학습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과 학습에 의해 몸에 쌓인 지식이다. 이 암묵지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갓재우 선생님이에요. 진짜 여러분 영어 공부는 관심 없는 분들도 이걸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AI 많이 쓰잖아요. 정말로 AI가 모르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김재우 선생님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우리 영독단으로 단어 7,000개 외워서 고수 됐어. 그래도 대화는 못해요. 요걸 배워야 돼요. 요걸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여러분이 타닥타닥해도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인강을 5분짜리 1.5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빨리 들어볼게요. 그런 명사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기 학습이 목표인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I like what you have going on here in the living room. 자, 이 문장은 해석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보면 나는 좋아한다, 마음에 든다, I like. 그다음 목적어가 what you have going on here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in the living room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든다. 뭐가? 거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going on이 진행되다는 말이죠. 그럼 이건 주로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의 집들이에 갔어요. 그런데 되게 잘 꾸며놓은 거예요, 거실을. 그러면은 야, 인테리어나 이런 거 되게 잘 해놓고 사네? 되게 이쁘게 해놨네? 이런 말인데 이런 것이 해석도 어렵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더 어려워요. 어렵죠. 차라리 I like the interior 이러면 쉬웠겠죠. 그런데 실제로 원어민은 명사 하나로 표현하지 않고 풀어서 표현하는 명사절 표현 방식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이것은 구어체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에요. 미드 보면 장난 왜 아니에요. 구어체에서 이런 표현 방식이 더 두드러지게 되었느냐? 여러분 단일 명사를 쓴다는 것은 단어 실력이 출중해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단어를 많이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풀어서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명사절로 풀어써야 자연스럽게 들린다라는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학원에서 영어 뭐 수업 들어보면 뭐 장점, 단점이 영어로 뭐냐? 이렇게 Merit, 공부하잖아요. upside. 그러면 뭐 merit, upside, 때로는 뭐 strength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단점은 뭐 weakness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downside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자, 그러면은 이러한 표현 방식이 과연 자연스럽게 들리느냐?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선택의 문제인 것인가? 즉 명사 하나로 표현해도 아무 문제 없고 명사절로 풀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말의 톤, 또 글의 성격, 또 자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때로는 명사 하나로 쓰는 게 자연스럽고 때로는 명사절로 풀어 쓰는 게 자연스럽다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는 딱 명사절로 해야 더 자연스럽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재택근무의 장점은 이럴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도표를 만들고 PPT 화면을 만들고 재택의 장단점이라는 제목을 쓰고 그중에 4가지를 열거한다고 칠 때는 명사로 쓰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친구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재택이 좋은 게요. 집에서도 다른 볼일도 볼 수 있다는 게 재택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때 merit, upside라는 단어를 쓰면 어색하게 들립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명사절로 풀어 써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바로 what's great about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working from home, 그 다음에 is that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예술이에요. 자 보세요. 이 차의 장점은 연비가 좋다는 점이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도표의 형태를 띈다. BMW 뭐 무슨 차, 그다음에 뭐 포르쉐의 무슨 차의 장단점을 설명한 도표의 비교 대조의 장단점은 명사로 가는 게 맞다 그랬죠. 하지만은 그냥 말을 이어가는 대화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차가 정말 좋은 게요. 연비가 너무 좋다는 거거든요라고 해서 어떤 유튜버가 화면에 나와서 말할 때는 What's great about this car is that it gets good gas mileage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 말의 의도와 취지 그런 거 조금 공감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모델 example 첫 번째를 통해서 제가 해보고 싶은 말이 이 있는데 정도만 들어보셔도 되죠. 여러분 김재현 선생님 인강은 제가 과장이 아니라 안 들으면 여러분만 그냥 인생 손해입니다. 거기다가 이 스터디언 인강을 유료 인강을 들으면 이 스터디언 리뷰가 이게 1년 이게 평생이거든요. 이게 평생 사용으로 따지면 진짜 미니멈 50만 원은 내셔야 되는데 무료예요. 이걸로 지금 영어 극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것만 보여드리고 이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간단한 거. 제가 매번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외웠으면 아웃풋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평생 무료예요. I didn't 뭐요? mean it.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썼던 말이거든요. 그게 떠요. 이러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죠. 무조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써보면은 고칠 방법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써도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똑같이 틀렸다는 걸 몰라요. 이게 여러분 미친 시스템이에요. 내가 나를 피드백하는 구조예요. 이거를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I didn't 뭐요?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이죠. 이거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하시면은 음성으로도 입력이 됩니다.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I didn't make you upset 이렇게 쓴 거예요. I didn't mean to embarrass you죠. embarrass. 이거 A를 빼버렸네요. embarrass 그쵸? embarrass you 그쵸? 야 요때 애가 A 스펠링을 여기 잘못 썼네요. 그쵸? 에마바라스라 그랬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가 이게 뇌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고칠 수가 있는 거. 이게 진짜 소름 돋습니다. Don't get upset. 이게 여러분 무료예요. I didn't mean it that way. 제가 지난번에 like that이라고 썼을 거예요. like that. 그렇죠? 여기 like that이라고 썼죠? 이게 고치는 거예요.
I didn't mean it in a bad way. They're just so unique. 이게 여러분 이런 거를 제공하는 업체가 없어요. 이건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장문 복습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분이 가보시죠. 제가 그동안 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틀린 거고 뭐가 어디서 맞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인공지능도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이 그대로 쌓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저는 스터디언 클래스가 지금도 뭐 검색량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탑3거든요. 탑3거든요. 인간 기준으로는 탑2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는 완전 후발주자인데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됐냐? 저희보다 싸고 좋은 강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걸 제공해주고 단톡방을 제공해주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요식행위죠. 그래서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토론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뭐 제가 헛소리를 했을지언정 그냥 젠틀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린 문해력 4 이상인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이제 17, 18, 19, 24개 남았거든요. 나머지 정말 야무지게 잘 준비해서 이 듀얼 브레인 특강을 여러분들이랑 정말 아트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대한민국에 이런 게 20개가 공짜로 강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